또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드 문제입니다. 이 사드 배치에 따른 국내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최선의 조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대해서. 예, 대통령 담화는 적절했고 잘했다고 보시는데 다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있고 최선의 조치밖에 없었다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안보실장이나 누가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라도 예를 들면은 그 2014년 3월 26일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게 스커드 핵 미사일이라 우리는 패트리어트 3만 가지도 고도가 낮으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2014년 3월 26일 이후부터 세 가지 면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 노동 핵미사일을 고각으로 사격하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마하 7, 8로 떨어지는데 현재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4는 마하 4, 5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제 핵실험 때 나왔지만 방송 나왔지만 9월 3일 날 고공약 고도 50km, 100km부터 고도에서 EMP 효과 같은 것에서 고공 폭발을 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40km밖에 고도가 없는데 100km, 50km 터뜨리면 사드는 50에서 150km까지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아니면 맞출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 면적이 떨어질 때 점점 빨리 떨어지는데 패트리어트가 맞출 수 있는 시간은 1초에서 한 4, 5초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드가 맞출 수 있는 시간은 150km에서 맞추기 때문에 45초에서 48초 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두 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20개 가지고 있다면 사드 1개 포대 같으면 48기라 두 번씩 쏘면은 20기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북방도 사실은 고각사격형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드 1개 포대나 또 한 개 포대 더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체 연료 핵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드로 핵미사일을 막고 그 다음에 공격해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했으면은 국민들이 좀 이해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역시 문제는 중국입니다.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일단 항의를 하고 우리 주중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지요. 그리고 또 이 중국의 황구시보라는 게 있습니다. 황구시보에서 아주 거센 정말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말로 대한민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 지지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한국은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중국 전문가께서 보실 때, 중국 언론에서 저런 이야기를 평소에 합니까? 저는 굉장히,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저런 이야기 쉽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환구시보는요, 관영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인민일보 자매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허락이 안 나오니까 관영 언론의 자매지라든가 제휴지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후시진이라는 총편집인이 인민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관계,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인민일보의 자매지라는 형식만 취하고 있을 뿐 사실은 100% 자기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들은 도태하고 마는 민간 상업주입니다. 그래서 관영 언론이란 말 자체도 틀린 것이고 관방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인민일보 자매지. 관방 민영 언론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아는 중국 교수도요. 어떻게 하면 단 하나 한마디를 저렇게 호전적이고 선동적인 것만 골라서 얘기하는지 후시진은 중국의 글로벌화에 방해가 되는 정말 몹쓸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한테 절대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황구시보를 열심히 읽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인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안이 생기면은 상대방 국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주 강한 개, 아주 그냥 사나운 개도 있고 그다음에 순한 개도 있는데 먼저 사나운 개한테 막 짖게 해가지고 싸움을 걸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사납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아니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야라는 것이죠. 결국 환구시보는 중국의 관영지가 아닌 민간 상업지로서
중국 정부가 한 번쯤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풀어놓는 싸움을 걸기에 익숙한 싸움을 걸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진짜 의중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구시보가 아니라 인민일보나 신화사를 봐라. 왜 환구시보만 계속 보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론지이고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은 어떻게 저런 저급한 표현을 쓰겠습니까? 저거는 중국의 극렬, 초강경,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문이다. 우리가 환구시보에 너무 노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 뭐 일부에서는 다음 달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는 좀 뭔가 변화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중국 내부에서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요. 예를 들면은 중국은 사드 제재 조치,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라고 처음부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달라지기는커녕 더 악화됐거든요. 중국이 제재 조치를 철회할 리가 만마죠. 사실은 그 중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선 당시 지난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들의 정보 당국에 의해서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당히 즐거워하면서 이번 한중수교 25주년 기념식 8월 24일을 최대한 성대하게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싶다. 한중 양국이. 그래서 8월 24일을 한중 양국이 완전히 복원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싶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죠. 이와 같은 저간의 중국의 사정을 바라볼 때 사드 제재 조치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중국 국내 민심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명분 없이 후퇴된다면 중국은 명분을 중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드 제재 조치를 처리할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뉴스인데요. 조 박사님,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입장은 전술핵 재배치 없다.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넌성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언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곧 이제 뭐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도 그 성명은 이 언론의 내용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겠다는 미국의 대응 자체가 미국 내에서조차 사실 인정받기 힘든 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어서 미국이 그런 이런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데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제 주말이어서 휴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 초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질 것이고 거기서 국무부, 백악관, 그다음에 국방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도 사실 내일 미국 워싱턴을 가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신 다음에 꼭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런데 우리 정부 역시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칙을 공유한다, 지속하겠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 이야기하고 또 청와대 이야기 약간씩 어감 틀려요.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핵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현상 또 대체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최소 60킬로톤, 100킬로톤 되는 수탄까지 완성했다고 하는 마당에 저기 칼 들고 우린 찔른다 그러는데 우리는
칼로 찔러도 줘도 좋습니다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비핵화한다는 게. 그러니까 미국도 핵 확산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술핵을 뭐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보다 핵 위협이 덜한 유럽에는 미국이 전술핵을 나토 5개국에 약 150에서 200여 기를 동맹국과 공동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되는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약 2천여 개의 전략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략핵은 그 100킬로톤 이상 심지어 메가톤까지 가서 그 위력이 너무 커가지고 다 같이 공멸하는 위험 때문에 사용이 못 되지만 전술핵은 20킬로톤 이하거나 적게는 3킬로톤 항공기에서 투하하거나 야포로 투하해 있어서 오히려 유용하게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이 2020년까지 약 400여 기의 B-61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전술핵을 교체하는 신형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뭐 탄두 중량 2톤 늘렸다라는데 북한이 핵무기 아닌 50KT라 하면 이게 5만 톤 아니고 100kg 10만 톤, 5만 톤, 10만 톤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핵무기 않습니까? 우리 뭐 2톤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에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자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 핵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냐는 안을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해서 빨리 마련해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지. 아, 이거는 미국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중국 때문에 못한다. 아, 이거는 또 북한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개발 필요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미국이 일본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걸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3일 만에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디다가 쌓아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한미연합사까지 있는데 일본을 허용해주고 우리는 허용 안 해줍니까? 그리고 원자력 농축 우라늄도 20% 허용해주는데 이것을 20%가 가면 자유이용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라늄 이것을 평화적으로 단서로 조항을 달아놔서 우리가 그것을 잠수함에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처럼 족쇄를 미국이 풀어줘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니트맨 3를 확장 억제해주는데 날라오는 데만 거리가 30분 걸립니다. 그 30분 동안에 우리는 핵 다 맞아버리는데요. 그리고 순환 배치한다는 거 다른 지역에 더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 속도로 나가서 핵탄두를 뭐 100개, 200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워싱턴을 공격하나 뉴욕 공격한 때 그래도 미국이 날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비올 때마다 항상 우선 빌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백의 민족이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비핵화라면 북한이 뭐 비핵화할 것이다. 지금 지난 30년간 이거 송나라 양왕의 고사하고 똑같아요. 송양지인하고 이게 지금 저기 막 칼 들고 막 찔른다 그러는데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나를 찌르지 말아라. 나는 착한 사람이 찌르지 말아라. 이거 하는 거 똑같이 해서 내가 방패를 빨리 맞고 나도 칼을 하나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간단히.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항상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적인 것하고 속내는 다르거든요. 표리부동이 상당히 심한데 중국도 이미 북한이 비핵화하지 못할 거라는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비핵화는 1990년대 초 뭐 노태우 대통령 당시 때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는데 북한도 아무래도 비핵화를 하지 않을 나라인 것이고 중국도 그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괜찮으니까 한다라는 것은 좀 너무 무방비한, 너무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칼등 강도 앞에서 착하기만 뭐하겠습니까? 네 분간의 이야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